제 아버지는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67세. 20년 동안 새벽마다 화장실을 닦으셨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늙은 청소부. 딸 불쌍하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재벌 회장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내 동생이야. 네. 그리고 일주일 후 장남 양태수에게 전 재산 3조를 상속한다. 청소부 아버지가 재벌에 숨겨진 형이었습니다. 양도아 씨의 인생 사연입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패딩 점퍼를 걸쳤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2월 중순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5분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앞에 내렸습니다. 병원은 환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뒤쪽 직원 출입구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20년째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벽 근무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6시가 되기 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 출입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67세. 허리가 굽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청결했습니다. 아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도아야, 왜 또 나왔니? 추운데. 아빠 혼자 집 가면 쓸쓸하잖아요. 괜찮은데. 저는 안 괜찮아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병원 앞 24시간 김밥 천국으로 갔습니다.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앉았습니다. 아저씨, 김치찌개 2개요. 네, 잠깐만요.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야간 대학이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부 힘들지?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 열심히 해.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뜨거웠습니다. 밥을 퍼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빠 드세요. 그래. 도아도 먹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는 아침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간호사 2명이었습니다. 저 사람 봤어? 청소하는 할아버지. 응. 맨날 보잖아. 근데 딸이 매일 마중 나온대. 불쌍하지 않아? 그니까. 아빠가 청소부면 창피할 텐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아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아야, 아빠가 늘 하는 말 있지?
네. 가진 게 없어도 부끄럽게 살진 말자. 그래. 잊지 마라. 안 잊을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4층까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숨이 찼습니다. 계단이 힘드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2개, 부엌, 화장실,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매일 청소했으니까요. 아빠, 좀 쉬세요. 저 학교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방에 들어가 책을 챙겼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아야. 네. 고맙다. 매일 마중 나와줘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야말로 고생하시는데요.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6시간 일했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왔구나. 씻고 와. 밥 다 됐어.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거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태양홀딩스 양진수 회장이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 양 회장은 30년 전 태양홀딩스를 설립, 국내 10대 재벌 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서울 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태양홀딩스 본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벌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저와 함께 TV를 보셨는데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도아야. 네, 아빠. 앉아봐.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앉으셨습니다. 아빠가 갈 때가 생겼어. 어디요? 장례식? 누구 장례식이요? 오늘 뉴스에 나온 사람. 태양홀딩스 회장이요? 응.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빠, 그 사람 아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은 내 동생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양진수. 그 사람은 내 친동생이었어.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버지 동생이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도아야, 아빠 이름 알지? 네. 양기수. 그건 개명한 이름이야. 내 진짜 이름은 양태수야. 양태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개명하셨어요? 오래된 일이야. 50년도 더 됐어. 아버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었고 한 명은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진수야. 사진 속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20대로 보였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형제였어. 나는 장남이었고 진수는 차남이었지. 그런데 왜? 집안 사정이 복잡했어.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왜요? 내가 가난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거든. 내 엄마 말이야. 저는 엄마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반대했어. 재벌가 장남이 청소부 딸과 결혼한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요? 나는 선택했어. 가문이냐 사랑이냐. 나는 사랑을 선택했지.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집에서 쫓겨났어. 이름도 빼앗겼어. 재산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어. 아빠. 하지만 후회 안 해. 내 엄마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너를 낳은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가시려고요? 진수가 죽었어. 내 동생이 50년 만에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나 혼자. 아니요. 같이 가요. 아빠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도아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재벌가 장남이었다니, 5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오셨다니,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재벌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에 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을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어나 계셨습니다. 뭐 입을까? 제 옷장을 봤습니다. 검은색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와 검은색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2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태양홀딩스 양진수 회장 빈소 마이너스 지하 1층 VIP홀. VIP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갔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꽃이 가득했습니다. 화환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태양홀딩스 임직원 1동,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국회의원 김영수, 권력자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앞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양진수 회장, TV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빛이 났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입구에 섰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 내 평범한 옷, 주변 사람들과 대비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옷 좀 봐.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데.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큰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아니시면 출입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관계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양태수?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에 없으신데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럼 가족 명단을 보세요. 가족이시라고요? 경호원이 의심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네. 저는 양진수 회장의 형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경호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양태수라는 분이 회장님 형이라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출입 불가. 돌려보내세요.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지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이 집의 맏아들입니다.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켜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호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로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정장이 잘 맞았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양태수라고 하시며 남자가 우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요. 당신이 아직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우석? 오랜만이구나. 정우석? 태양홀딩스 부회장이었습니다. 양진수 회장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격이고 뭐고 나는 형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입니다. 형? 당신은 이미 50년 전에 이 가문에서 나갔습니다.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피? 당신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가문을 버리고 나간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정우석, 나는 진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비켜줘. 안 됩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형님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도 형제야. 그것까지 빼앗을 순 없어. 정우석이 비웃었습니다. 형제?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형제라고?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금지했잖아. 내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말라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맞아. 내가 선택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다만,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한 번쯤 미안하다고 그리고 잘 살았냐고 묻고 싶었어. 정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은 잘 사셨습니다. 당신 없이도. 그래. 다행이구나. 이제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나가주시죠.
아버지가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진수야, 미안하다. 형이 늦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 가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우리를 찍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아야, 미안하다. 이런 꼴 보여줘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 없어요. 나는 그냥 동생한테 작별 인사하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요. 50년이야. 50년 동안 보지 못했어. 그리웠어. 많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을 버린 건 사실이야. 아니에요. 가족이 아빠를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고맙다, 도아야.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해. 저도요, 아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양태수 씨이신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기범 변호사입니다. 고 양진수 회장님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주에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께서 당신 이름을 명시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이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제 이름이? 자세한 건 공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명함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명함을 건네고 변호사는 갔습니다. 아버지가 명함을 받습니다. 한참을 받습니다. 아빠, 뭘까요? 모르겠다. 가보실 거예요? 응. 가봐야겠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태양홀딩스 회장 장례식에 자칭 형이라는 남성 나타나. 50년 전 가문에서 쫓겨난 장남? 태양그룹 측 사실무근이라 일축.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진도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기꾼 아냐? 재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님? 불쌍하네. 청소부가 재벌 형이라니. 진짜면 드라마네. 아버지는 TV를 껐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네, 아빠.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주일 후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언론이 우리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양태수 씨, 정말 태양그룹 장남이 맞습니까? 50년 동안 왜 숨어 사셨습니까? 재산 목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학교도 못 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뒀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쳤습니다.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우리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소부가 재벌 장남이었다니.
현대판 신데렐라. 사기 같은데. 증거가 있나? 찬반 댓글이 엇갈렸습니다. 아버지는 TV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에만 계셨습니다. 걱정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응. 나중에. 조금이라도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일.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는 태양홀딩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기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2시까지 오십시오. 강남구 테헤란로 태양홀딩스 본사 20층. 아버지와 준비했습니다. 같은 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검은 정장. 저는 검은 니트.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일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밖에 있었습니다. 양태수 씨, 어디 가십니까? 유언장 공개 가시는 겁니까?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테헤란로 태양홀딩스 본사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50층.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유언장 공개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성함이요? 양태수 양도아.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복도가 넓었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쌌을 것 같았습니다. 끝에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컸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20개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석 부회장, 60대 여자 2명, 30대 남자 3명, 가족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모두가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정우석이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받았습니다. 한기범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정 부회장님, 양태수 씨는 제가 초대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이라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는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한기범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고 양진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기범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본인 양진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은 태양홀딩스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째, 본인의 모든 주식, 현금,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은. 한기범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남 양태수에게 상속한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정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50년 전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남이 맞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한기범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고인의 친필입니다. 서명도 있습니다. 날인도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우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형님이 그런 유언을 남길 리 없어요. 50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사람한테.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기범이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본인은 동생 정우석에게 사과한다. 형 대신 가문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셋째, 장남 양태수에게 말한다. 형, 미안합니다. 5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명령이었지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범도 감정이 실린 것 같았습니다. 넷째, 형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가문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옳았습니다. 나는 가문을 선택했고 평생 후회했습니다. 다섯째, 형에게 이 재산을 물려줍니다. 남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의 딸 도아에게 당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분은 진짜 어른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양진수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정우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양태수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태양그룹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한기범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우리를 찍었습니다. 한기범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양태수 씨,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정우석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형님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그를 봤습니다. 우서가,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럼요. 다만 동생이 나를 기억해줬다는 게 고마울 뿐이야. 형님, 정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한기범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앉았습니다. 한기범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태수 씨 상속 재산 목록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태양홀딩스 주식 51%, 현금 500억, 부동산 20곳, 총 자산가치 약 3조입니다. 3조.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거라고요? 네.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입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받아야 합니까?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신 겁니다. 거절하시면 그분 마음이 슬플 겁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청소부 아버지 3조 재산 상속, 50년 만에 귀환, 재벌 장남의 반전 인생, 태양그룹, 청소부 출신 회장 탄생,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집 앞은 더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100명도 넘게 몰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통제선을 쳤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아야, 네, 아빠. 세상이 바뀌었구나. 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말자. 무슨 뜻이에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해. 네, 아빠. 창밖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유언장 공개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앞에 차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양태수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저희는 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모시겠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홀딩스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비서 2명, 경호원 4명. 회장님, 임시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기가 제 집입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양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들 좀 취직시켜 주시면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밥도 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창밖만 보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어디요? 같이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가야 해. 하지만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도아야, 아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저 이유가 궁금했어. 이유요? 왜 날 버렸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미워했는지. 아빠, 그걸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안 그러면 이 돈도 이름도 다 의미가 없어. 제가 같이. 아니야. 이건 아빠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아버지가 택시를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점심이 지났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밤 8시가 됐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기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아침부터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바로 찾겠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양도아 씨,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뛰어들어갔습니다. 한기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안으로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 중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평창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러져 계셨습니다. 평창동이요?
네. 태안가 옛 본가가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가셨구나. 50년 전 살던 집, 쫓겨났던 그 집.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딸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이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실 수 있나요? 지켜봐야 합니다. 병실로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 깨어나세요.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계셔야 합니다. 한기범이 나갔습니다. 나는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아버지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눈을 뜨셨습니다. 천천히. 네, 아빠. 저예요. 아빠, 꿈 꿨어. 무슨 꿈이요? 아버지, 보고 왔어.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미안하다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엄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빠, 이제야 이유를 알았어. 아버지는 날 사랑했어. 너무 많이 사랑해서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야.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빠 말씀 그만하세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야. 해야 해. 이제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뭔가 쥐고 계셨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이거 옛날 사진이야.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 서 계셨고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마지막 사진이야. 집 나가던 날. 아빠, 가족 사진 찍자고 아버지가 하셨어. 근데 다들 등을 돌렸어. 나는 혼자 카메라를 봤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 5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잊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응,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아야, 아빠 말 잘 들어. 네, 아빠. 내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왔어. 양태수? 그 이름이 다시 빛을 봤어. 네, 이젠 너라도 숨지 말아라. 아빠, 당당하게 살아.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 네, 아빠. 약속할게요. 자랑스럽다. 내 딸. 저도요, 아빠.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아빠는 행복했어? 도아 덕분에. 아빠, 제발 가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는 이제 쉬고 싶어. 아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삐삐삐. 심전도 기계가 울렸습니다. 일직선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 나가세요. 아빠, 아빠.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태수 전 태양그룹 회장, 향년 67세로 별세, 3조 상속받은 지 나흘 만에 급서, 청소부로 평생 살다 재벌 장남으로 떠나다. 장례식은 태양홀딩스에서 치렀습니다. 성대했습니다. 정우석이 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도 조문을 왔습니다. 재벌 회장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태수가 아니라 3조의 주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에 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67년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기범이 말했습니다. 양도아 씨, 이제 모든 재산이 당신 것입니다. 네.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돈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한기범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받으셔야죠.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입니다. 하지만 도아 씨, 이건 아버님과 삼촌 회장님의 뜻입니다.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책상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도아에게.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도아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곁에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는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세상이 아빠를 청소부라고 비웃어도 너만은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줬잖아. 그게 아빠한텐 3조보다 소중했어. 이제 너는 재벌가의 딸이 됐어. 사람들이 달라질 거야. 너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도아야, 내가 변하면 안 돼.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야. 당당하게 살아.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아빠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아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약속할게요. 당당하게 살게요. 숨지 않고 살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양태수. 5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 이름.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양도아, 내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청소부 딸 3조 재산 상속. 스물센 여대생. 하루아침에 재벌 총수. 양도아, 한국 최연소 여성 재벌 탄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제 사진이 온통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수백 건 들어왔습니다. 양도아 씨,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십시오. 소감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모두 거절했습니다. 태양홀딩스 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도아 회장님,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모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한기범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도아 씨, 괜찮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힘드시죠? 이해합니다. 변호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왜 이 모든 걸 제게 남기신 걸까요? 한기범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도아에게 이 편지는 변호사님께 맡겨둔다. 아빠가 떠난 후에 읽어라. 아빠는 돈이 무서웠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강하다. 이 돈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힘든 사람을 위로해라. 아빠처럼 청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다. 이름을 빼앗기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이너스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한기범이 말했습니다. 도아 씨, 아버님은 당신을 믿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기범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기자회견 하나만 하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서울대병원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병원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1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도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버지를 재벌의 형이라고 부르십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분은 재벌의 형이 아니라 그냥 제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7년을 살아오셨습니다. 50년을 청소부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하셨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부끄럽게 살지 말자.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이 재산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힘든 사람을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마이크에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양도아 씨,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회장직은 맡으실 겁니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도아, 눈물의 기자회견. 재벌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양태수 회장 추모. 청소부 존중하겠다. 23세 재벌의 다짐.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이다. 저런 재벌이라면 응원한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시겠다. 제대로 된 상속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양태수 재단. 아버지 이름을 걸었습니다. 청소 노동자 자녀 장학금. 한부모 가정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500억을 출연했습니다. 태양홀딩스 이사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직은 사양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전문 경영인께 맡기겠습니다. 정우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저는 대주주로만 남았습니다. 도아 씨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기범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복학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양도하다. 재벌이래. 3조 상속받았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제를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병원 청소복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일하셨던 그곳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봉사 신청했던 양도아입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청소도구를 받았습니다. 걸레, 대걸레, 청소기. 복도로 나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는 20년 동안 이렇게 일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 이름이 빛나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양태수? 그 이름 숨기지 않을게요. 자랑스럽게 불러드릴게요. 저도 제 이름으로 살게요. 양도아. 당당하게 살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청소하는 학생인가?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양도하였습니다. 3조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양태수의 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였으니까요. 제 그림자를 봤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긴 삶이 슬픈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양태수, 양도아,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